시사 지지고 지지고 시사 지지고 볶고 출발합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두 전 목포시 의원 스튜디오에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서산 옹금지구 재정비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이제 들여다볼 거고요. 나중에 이제 진척되는 대로 상황을 좀 들여다볼 거고 오늘 주제가 이제 목포 임성지구입니다. 임성지구 개발 사업 관련한 내용 오늘 다루겠다고 했는데 스튜디오에 들어오시자마자 목포 사막도 호텔 건립 관련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셔서 이게 목포 환경운동연합이 보도자료 냈더라고요. 사막도를 더 이상 망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어제 보도자료를 냈던데 간단히 뭐 한마디씩 하시고 임성지구 얘기할까요? 예, 강성희 전 의원님. 사막도 전체 면적의 98%가 국유지하고 네, 시유지, 즉 네. 국공유지입니다. 이런 이 국민과 시민의 재산을 호텔업자한테 팔아넘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6월 22일 날 시정질문 답변에서 전라남도가 지침을 줬다고 거짓말을 치고 해양수산부에서 다 하도록 승인해줬다고 승인했다고 또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팔아 넘기려 하는 것도 문제고 더욱이 온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거짓말 치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인도 의원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산 옹금지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목포에서 가장 상징성을 이야기하자면 유달산 그리고 사막도잖아요. 근데 지금 목포시가 유달산과 사막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저는 이번 기회에 나왔다고 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본인들의 입장,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입장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행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게 사막도 지금 한마디 사막 호텔도 그와 연관 그렇죠. 유사한 네. 선상에 있는 거다. 그렇죠. 유달산과 사막도 지금 두 개가 지금 다 쟁점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네. 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그 환경연에서는 도시계획 절차 위반하고 있다. 호텔 사업자에게 대놓고 특혜 주려 한다. 도시계획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려 한다라고 하면서 목포시 김종식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김용록 전남도지사께 요청합니다. 또 문송혁 해수부 장관 국회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페이지의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이건 앞으로 또 저희들의 사막도 문제 다루기로 하고요. 자, 돌아와서 목포 임성지구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임성지구 관련해서 어떤 취지로 어떻게 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인두 전 의원님이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임성지구는 2000년 3월에 그 남학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면서 시작됐고요.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오감 신도심도 그렇지만 그 친환경 신도심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임성 신도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가 하느냐, 목포시가 하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말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땅의 한 60%가 그 목포시이고 나머지 한 40%가 모항군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포함되는 지역이 오감동, 석현동 일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머지 40%가 그 경계에 넘어서 임성지구, 그렇죠. 경계는- 무안이죠. 네, 예. 네. 그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이 60% 면적과 관련해서는 목포시가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2015년 10월에 최초로 개발고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흥건설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네.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보증 책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엎어지고 네. 2018년 4월에 사업 시행자가 이제 LH로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작년 12월에 최초로 최종 사업 인가가 나와서 네. 이주 대책을 해결해라라고 하는 조건부, 이주 대책. 조건부를 달아서 전라남도가 이제 최종 사업 인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 그 환지 보상 방식이라든가 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상반기부터 공사가 착공한다. 그럴 예정으로 있고요. 방금 위치는 말씀하셨듯이 석현동, 오감동 일대고 거기에 자연불하게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석현마을, 신지마을, 뭐 선곡마을, 오감마을, 부주마을이라고 5개 자연마을이 있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다 그 주민들 전부가 다 동의하시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일부 마을에서는 여전히 최초에 이게 이제 한다고 할 때부터 지금까지 반대. 여전히 반대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강성희 의원님 여기에 덧붙여서 하실 예. 말씀. 예, 지난주에 서산 옹금지구, 이번 주에 임성지구 둘 다 택지개발 또는 재개발 정비사업 이런 유형인데요. 네. 서산 옹금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주민 주도형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는 거고요. 네. 이 임성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 개발 사업을 목포시 주도로 LH의 시행을 맡겨가지고 하는 이 추진 주체가 좀 다른 이 지구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상 방식도 서산 옹금지구는 현금 보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데 네, 네. 임성지구 같은 경우는 전부 땅으로 보상해 주는 환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 면적 같은 경우도 서산 옹금지구는 6만 평이고 임성지구 같은 경우는 60만 평으로 60만 평. 10대 1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계획 인구도 서산 옹금지구는 아직 확정 전이기 때문에 추정입니다마는 약 2,1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임성지구는 그 10배인 21,087명을 예상으로 2만여 명을 있습니다. 주거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그렇죠. 조건 단지를 네네. 만들겠다. 그래서 약간씩 특징이 좀 다르고 네. 서산 옹금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 주도형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워놨던 지구 범위를 문제를 가지고 벽돌회사죠. 조선내와하고도 갈등이 좀 있었고 네, 목포시하고도 협상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은 일부 양보를 네.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큰 틀에 합의를 본 것도 있죠. 네. 네네. 그러니까 임성지구는 이제 업체가 이제 주도해서 지금 개발을 이끄는 상황인 거예요. 주민 주도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처음부터 반대한 것도 있다 이렇게 이 의원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목포시 앞에서 간간히 계속 네, 네. 그 반대 시위를 네, 네. 했었더군요. 그렇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생존권적인 요구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평생을 거기에서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대개 연세들이 그렇죠. 고령이셔서 네. 이주 대책이 명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후에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통 환지 방식의 보상이라고 하는 게 주택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의 환지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거기 한 80평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예를 들면 그분 보상은 56평 정도 보상을 받거든요. 그러면 땅을 56평의 보상을 받아요. 근데 거기다 집을 어떻게 짓냐는 거죠. 요즘 건물 올리려면 기억 몇 억 정도 네, 들어가는데 네. 근데 그분들이 그만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최소한 30-40년 이상을 공동체를 이루고 사셨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쫓겨나야 되는 이 시점에서 아하. 명확하게 이주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각각 흩어져 가지고 나머지 여생을 사시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면 거기 보상 받으니까 그 보상 그래서 건물 짓고 그 사시면 될 거 아니야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은 누가 짓냐는 거죠. LH에서 공사해서 LH에서 건물 지어주지 않거든요. 땅만 보상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환지 방식 얘기도 좀 나오고 용어들이 좀 어려워서 풀어드릴 건데 일단 임성지구 개발을 하면서 핵심인 거는 이제 토지 수용 문제. 토지를 수용하는 문제인데 수용의 방식이 아니라 환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 환지라는 의미가 이제 대토라고도 하는데요. 또 똑같은 네, 네, 어려운 말씀인데 땅을 개발하기 전에 제가 100평의 거기에 땅이 있었다면 개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개발 비용을 빼고 땅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개발한 다음에. 그렇죠. 개발한 다음에. 네, 그럼 100평을 온전히 주지는 않는다. 그렇죠. 현재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70%를 이렇게 그 보상을 해주고 네. 전답 같은 경우는 50%, 네. 임야 같은 경우는 30%를 보상을 해줘요. 땅으로 그대로 땅으로. 환지라고 하는 게 땅으로 되돌려준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방식인데 수용은 아닌 거네. 그 수용을 하게 되면 현금 현금으로 보상. 보상을 해주는 건데 그렇죠. 현금 보상 아니에요? 수용 자체가
현금 보상인 거죠, 일종의. 네. 그런데 현금 보상은 현재 주택이라든가 지작물 이런 것은 현금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택은 예, 소위 말하면 주택, 창고, 축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건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예, 지작물은 그런데 대지, 전답, 임야, 이런 토지부는 것들은? 전부 한지 방식인 거죠. 땅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애초에 2015년 사업 실시할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지작물과 관련해서는 그 건물이나 지작물과 관련해서는 현금 보상을 하고 네. 뭐 50평 미만의 뭐 토지 같은 경우도 현금 보상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2017년 LH로 바뀌면서는 모든 것을 다 환지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두 근데- 가지를 병행하다가 네. LH로 업체가 바뀌면서 그냥 무조건 개발한 다음에 땅으로만 적절히 주겠다. 예, 이랬는데 최근에 또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도대체 어떤 말이 맞나 예. 이게 헷갈린다 이런 말씀도 많이 지금 하시고 그 있습니다. 도시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원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낼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거고.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입니까? 이게 한 2년 3년 정도의 그 토지 계획이 한 3년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지를 보상을 받아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결국은 쫓겨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2년 3년간에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머물고 사실 건지에 대한 대책 네. 이런 대책이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23년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나오겠죠. 근데 예. 그 나온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걸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냐 이런 문제도 있는 또 거죠. 다른 네.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 주민들 반대하시거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주장 핵심 요지는 석현마을하고 신지 지지기 마을 일부입니다. 17가구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개발을 반대했고 처음부터 개발 구역에서 자기 마을을 빼주라고 빼달라. 일관되게 주장을 했어요. 네. 동의한 적도 없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일관되게 견해를 밝혀왔는데 시는 일관되게 뭉개고 가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방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걸 김대현 리포터가 어제 그 주민 대책위원장이에요. 그동안에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다는 석현동의 김규배 주민 대책위원장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먼저 좀 들어보시죠. 저희 마을 석현동과 지직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신기 마을의 일원인데 그 한 17가구 정도죠. 거기하고는 처음부터 동의서 내지 않았고 우리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죠. 얘가 임대 아파트가 들었거든요. 그런 우선 알선한다. 그것이 대책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은 아파트 자체를 싫어합니다. 한 번도 산 적 없고 그리고 여기 주민들이 현재 조그맣게 텃밭이 있으니까 각종 야채를 싱싱하게 갖고 먹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로서는 생사에 관한 문제예요. 절대 우리는 이 개발에 찬성할 수도 없고 또 나갈 수도 없습니다. 현재 시장을 비롯한 목포시 당국에서는 행정상 진행돼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잘못된 정책 결정은 과감히 철폐해서 주민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네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작부터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고 우리는 개발해서 빼달라라고 했는데 왜 포함이 됐을까요? 그 60만 평 전체 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석현마을과 신지 지지기 마을은 산 비탈 쪽입니다. 그리고 계획구역의 모서리 지역에 해당됩니다. 원 그 가운데 메인은 아니군요. 네, 일종의 이 개발 계획을 흔들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 설득력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이른바 지구 지정을 하는데 지구 지정 변경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박홍일 시장 때 결정되었다고 해가지고 계속 변경 없이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니 주민들이 반대하면 행정이라는 게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대 행정의 이념 중에 하나가 주민 대응성입니다. 누가 어떻게 요구하냐에 따라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반응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이 더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또 LH의 직원들이 찾아왔었다. 보상 문제를 얘기했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석현동의 김규배 주민대책위원장 얘기 다시 또 듣겠습니다. 7월 14일자 LH 직원들이 주택을 촬영한다고 왔대요.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보상을 원하면 수용을 하겠나라고 그러대요. 주택에 안에서 환지 방법인데 그렇게 된가 그랬더만 옛날부터 얘기했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게 시나 LH나 그 자꾸 말을 바꾸고 안 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보상한테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냐.
법적으로 이것이 공시가 1.5배거든요. 더만 준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네들이 보상금 주겠다는 그 보상 가지고 다른 지에 가서 그와 유사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람의 심리란 것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못하다? 누가 개발에 찬성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열악해지는데. 네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 개발 과정에서 일정 정도 그 이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현재 거기서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방금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나가서 이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생계 대책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왜냐하면 인터뷰 나왔지만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사시면서 텃밭 갈고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을 어디다 떨쳐놓으면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는 생사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셨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목포시가 명확하게 이미 행정적으로 맡고 왔기 때문에 이걸 엎어라 하지 말아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방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요구 지점에서 어떻게 합의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가면서 이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네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대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대로의 어떤 방법들을 조금 더 그 입장에서 고민해가는 행정이 아쉽다. 그렇죠. 또 이게 하나가, 알밖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이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 어떤 여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개발판이 흔들리는 이런 그런 상황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네.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가 네. 보상 방식을 획일적으로 전부 한지 방식으로 하는 것도 다른 방식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2023년부터 만일 가장 짧게 2025년까지 개발이 완료되고 난 후에 보상을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사람이 어떻게 바뀔 줄도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 수용이 아니라 환지 방식을 하더라도 여기에 현금 보상 방식을 결합을 해서 현금 보상을 받고 나가기를 원하신 분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보상 문제가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재척 네. 요구한 것도 눈을 감아버리고 또 보상 방식을 두 가지를 병행해라 하는 것도 절대 고집만 피우고 있으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네,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임성지구의 외지인들의 투기 의혹, 특히 이제 메인 그 고령의 그 주거자들이 네네. 이제 나이도 많이 있으시고 하니까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가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빈집이 있다 보니까 이미 외지인들이 상당수 매수를 해서 투기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땅 소유주가 한 2,500여 분이 된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분석해 보니까 한 1,300여 분, 52% 정도가 네. 목포에 살지도 않고 주소도 심지어는 주소도 없는 분들이 이것도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원주민이 목포에 사시는 분은 48%고 목포에 주소를 두고 그 땅 소유하신 분들은 그런데 실제 원주민들은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것도 아이러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외지인들 중에 1,300여 분 중에 40%가 서울 경기 분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목포에서 유일하게 개발될 수 있는 땅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섬을 제외하고는. 이제 거기 개발해버리면 목포는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잘해야 된다. 그렇죠. 정말 그런데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지인들이 특히 서울, 경기, 연고도 없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어떤 그 투자 내지는 투기 이런 의혹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들어와서 자본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시민으로 잘 살아주시면 고마운데.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지 부동산 않은 가격만 올리는 상황으로 네. 가면 안 된다. 네네. 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무리 말씀 강성영 의원님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남겨진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이제 앞으로 마무리 이제 말씀. 뭐 토지평가위원회 구성하고 또 올 하반기에 지작물 조사하고 또 내년 하반기까지 환지 계획 수립해서 네. 전라남도 인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단계별로 주민 의견 수렴을 절대로 도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이란 것은 언제든지 시대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 갑의 위치에 있는 이 시라든가 LH가 본인들의 원칙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임성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능한 행정가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네. 여인도 의원. 그 이제
목포시 행정 늘 하는 이야기가 소통인데 소통한다. 예, 이 문제 역시 소통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인터뷰하셨던 이분들의 현장의 이야기가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이게 행정에서 풀어나가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목포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상승 효과가 있는 거지 자꾸 어떤 이야기가 하는데 뭉개고 지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네, 가면 목포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소통하자. 네. 예. 네, 아까 투기 문제 한 가지만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하셔야 예, 전라남도에서 3월, 4월, 5월, 6월 3개월에 걸쳐서 21,763명 전체 전라남도 시군 공무원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투기 네, 의혹을. 네, 네. 근데 임성지구에는 다행히도 공무원 당사자들이 한 분도 땅을 갖고 계시거나 산 분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투기 의혹은 임성지구에 한해서는 없는 없다.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것까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두정 목포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